2025년에 글로벌 주식시장은 여전히 미국 기술주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많은 투자자들은 여전히 미국 중심의 성장주 섹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유럽 시장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시선 속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유럽 경제가 약하고 침체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 정치적 불안정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유럽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반적인 부정적 인식은 오히려 유럽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기회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절대적인 좋고 나쁨이 아닌 기대 대비 결과가 어떠한가에 따라 움직이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제가 나쁘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한 것보다 덜 나쁘거나 오히려 약간 나은 흐름만 보여도 주가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서프라이즈 효과가 발현되는 구간입니다. 현재 유럽은 바로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는 매우 낮아져 있으며 오히려 일부 경제 지표와 정책 변화는 이 기대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유럽 주식시장에 다시 주목해야 하는 시기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가별 비교를 넘어 글로벌 자산 재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유럽이 핵심 포지션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유럽 경제를 언급할 때 자동적으로 정체, 침체, 위험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이는 유럽 중앙은행의 완만한 금리 정책, 경기 부양의 한계, 그리고 브렉시트 이후 계속된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쌓인 결과입니다. 특히 독일 제조업 지표 부진이나 프랑스의 구조적 재정 문제, 이탈리아의 정치 리스크 등은 유럽 전체의 이미지를 더욱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는 오히려 기대치의 기준선을 매우 낮게 설정해버렸다는 점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왔을 때 시장이 반응할 여지를 더 크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됩니다. 즉, 유럽 경제가 갑자기 대단히 좋아질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낫다는 평가만으로도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켄 피셔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며 유럽 경제의 현재 상태가 실제보다 더 나쁘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소비자 심리지수나 산업생산 회복 속도, 그리고 통화정책 안정성은 미국보다 늦긴 하지만 확실히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금리 피크아웃 신호가 감지되는 점은 금융환경 전반의 개선을 예고합니다. 결국 유럽의 문제는 경제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과도하게 낮아진 기대치에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투자자에게 가장 큰 알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유럽 주식시장이 그동안 저평가되어 온 데에는 단지 경제 지표나 산업 구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 리스크, 특히 미국 정치의 영향력이 상당한 변수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유럽을 향해 지속적으로 관세 부과를 시사했고 북대서양 조약 기구에 대한 지원 의무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유럽 각국의 안보 불안을 증폭시켰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미국의 개입 여부와 유럽의 안보 전략이 더욱 민감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는 재선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 만에 끝내겠다는 발언까지 하며 논란을 키웠고 이는 유럽 내 정치적 불확실성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리스크는 단순한 외교 갈등 수준을 넘어 유럽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심리적 공포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켄 피셔는 특히 흥미로운 문화적 요소를 언급했는데 독일어권에서 관세와 공포를 결합한 단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은 유럽 사회 전반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얼마나 깊은 불안을 불러일으켰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불확실성과 공포가 이미 시장에 선반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식시장은 미래를 선반영하는 속성이 있으며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과 그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다시 말해, 공포가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면 그 공포가 실현되더라도 주가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해소될 경우 급반등할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유럽 주식을 바라볼 때 트럼프라는 변수는 리스크 요인이라기보다는 잠재적인 반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를 냉정하게 분리해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수익률 곡선은 경기 전망을 판단하는 데 있어 오래된 지표이자 중요한 신호로 여겨져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아야 정상적인 경제 구조로 간주되며 이때 수익률 곡선은 우상향 상태가 됩니다. 반면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은 역전 상태는
경기 침체의 전조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과 2023년 초반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수익률 곡선의 역전이 발생하면서 시장에는 침체 공포가 확산되었고 실제로 그 영향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체는 끝내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켄 피셔는 그 이유를 단순히 예상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침체를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포는 이미 시장에 반영되었고 은행들과 기업들은 이에 대비해 조기에 리스크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25년 현재 주목해야 할 변화는 유럽의 수익률 곡선이 역전 상태에서 벗어나 우상향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금리 경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유럽은 이미 금리 구조가 정상화되고 있으며 이는 유럽 은행들이 대출을 다시 늘릴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이 복원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은행은 본질적으로 단기 자금을 예금 등으로 조달하여 장기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이면 이러한 대출 차입 구조에서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 확대가 촉진됩니다. 그 결과 민간 투자와 소비가 자극되고 실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이 파급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거의 주목받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유럽 경제와 관련된 대부분의 뉴스는 여전히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논조가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이와 같은 미묘한 금융시장 구조의 변화는 실제 경제 흐름에 중대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긍정적 요인이 존재할 때 그것이 바로 투자 기회의 본질이 됩니다. 2023년과 2024년은 전형적인 성장주의 시대였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기술주, 통신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한 대형 성장주들이 주가 상승을 주도하며 글로벌 시장 전체를 이끌었습니다. 2024년 미국 주식시장에서 성장주 성격을 띤 섹터들은 전체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편중이 심했으며 투자자들은 이른바 AI 붐과 테크 랠리에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들어 분위기가 뚜렷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금리 정점론, 기업 실적 둔화, 정책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성장주는 점차 모멘텀을 잃고 있으며 시장의 관심은 점차 가치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가치주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낮고 배당 수익률이 높으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진 전통 산업 중심의 종목들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전환의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 주식시장은 구조적으로 미국보다 가치주 비중이 훨씬 높으며 특히 은행, 산업재, 소재 같은 실물 기반 업종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처럼 기술 섹터에 집중된 구조가 아니라 균형 잡힌 산업 분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시장 흐름과 잘 부합됩니다. 켄 피셔는 특히 유럽이 가치주 중심의 시장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이러한 특성이 2025년 글로벌 증시 재편의 핵심 동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가치주는 경기 회복 초기에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금리가 고점에 도달하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환경에서는 가치주의 리레이팅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유럽은 단지 싼 시장이 아니라 현재 시장 사이클과 전략적으로 궁합이 맞는 구조적 강점을 가진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기술주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지나치게 편중된 투자자들에게는 유럽 가치주 섹터가 완충 역할과 동시에 알파 창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선택지입니다. 2025년 유럽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단지 지역적 요소에 국한되지 않고 실제로 투자 가능한 전략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가 유망한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켄 피셔는 개별 종목 언급은 지양했지만 섹터 중심의 접근을 강하게 권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가치주가 강세를 보일 국면에서는 어떤 섹터가 자연스럽게 앞서 나오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1. 은행 및 금융. 유럽 수익률 곡선의 정상화는 은행업종의 가장 직접적인 호재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장단기 금리차가 우상향 구조를 이루면 은행은 대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쉬운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유럽 주요 국가들의 대형 상업은행들은 이미 자본 비율을 높여왔고 대출 여력 또한 풍부한 상황입니다. 금리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은행주의 리레이팅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고배당 특성까지 더해져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대표 섹터입니다. 2. 산업재. 유럽 경제는 제조업과 전통 산업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 장비 및 기계, 운송기기, 인프라 관련 기업들은 경기 회복기의 수혜주로 꼽히며 글로벌 수요 회복과 함께 매출이 탄력적으로 반등할 수 있습니다.
또한 EU 차원의 친환경 전환 정책 및 인프라 재정 투자 확대는 산업재 섹터의 실적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배경입니다. 3. 소재 및 에너지 자원. 원자재, 금속, 화학제품 등 실물 자산 기반의 업종 역시 유럽 내에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대개 가치주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중국 리오프닝이나 글로벌 공급망 회복, 에너지 수급 안정화와 함께 투자 심리가 회복될 수 있는 섹터입니다. 특히 천연가스 원유 비철 금속 관련 기업들은 지정학적 리스크와도 맞물려 전략적 중요도가 높아졌습니다. 4. 비추천 섹터 유틸리티. 반대로 방어적 성격이 강한 유틸리티인 전기, 수도, 공공서비스 등의 섹터는 상승장에서는 시장 대비 성과가 저조한 경우가 많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조정기나 하락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 배당으로 인기가 높지만 경기 회복과 가치주 랠리가 본격화되는 환경에서는 수익률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유럽 시장에서는 단순히 지역 ETF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섹터별 전략적 비중 조절이 수익률 차별화를 만드는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은행, 산업재, 소재와 같은 가치주 중심 섹터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2025년 유럽 투자 성공의 중요한 열쇠로 작용할 것입니다. 2025년 현재 글로벌 증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 발언과 미중 갈등 재점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동결 시사 등 다양한 불확실성 속에서 단기 조정 국면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정은 시장의 구조를 다시 점검하고 새로운 리더십이 나타나는 전환기의 전조이기도 합니다. 켄 피셔는 이러한 시점에서 유럽이 새로운 주도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논리는 단순한 낙관론이 아니라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에 주목한 전략적 판단입니다. 유럽은 경제 지표나 성장률 면에서 미국보다 못한 점이 많지만 시장이 유럽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치는 그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이 낮아진 기대치는 오히려 작은 개선만으로도 큰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시장의 본질이며 투자 기회의 본질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수익률 곡선의 정상화, 가치주 중심의 섹터 구성, 트럼프 리스크의 선반영, 그리고 구조적 저평가 상태 등 유럽 시장을 둘러싼 복합적 요소들이 한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기 반등이 아닌 중기적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유럽 주식시장에 대해 단순히 경제가 나쁘다는 선입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기대 대비 성과라는 시장의 본질에 입각해 접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조정이 끝나고 시장이 다시 방향을 잡을 때 유럽은 글로벌 자금이 다시 몰리는 중심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안에서 투자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 이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